money roll, yeah, I'm looking at the bank statements, I do not want to tell, yeah, nuts with my gang, you be just a stain, copper on my chain.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오늘은 SV 회사에서 나온 SV 드리퍼를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V는 이탈리아 회사로 하이엔드 모드 기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유명한 기계로는 키마초, 키메, 키메라, 키마스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구하기 쉬운 기기로는 SV의 푼토나 푼토 제로 같은 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SV에서 에티를 만든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 지금 출시된 지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조금 안 됐겠네요. 저도 설계된 구조를 좀 보고 흥미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구하고 있던 참에 좀 운이 좋게 RRP에 구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찍게 됐는데요. 우선 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기계를 한번 보실게요. 포장지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항아리에 스펀지 싸가지고 들어오고 여분의 스페어와 오링이 들어오는데, 한 가지 조금 특이점은 뭐냐면은 일반 핀이 같이 동봉이 안 돼서 나왔어요. 해서 스콘킹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게끔 돼 있고, 일반 핀이 별도로 구매가 가능한지는 제가 모두한테 문의를 넣어놨기 때문에 오는 대로 댓글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덱부터 보실게요. 덱은 클램프 스타일, 액 저장량은 많지가 않고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원형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돌려갖고 체결하고 풀 때 걸림쇠로서 역할을 해가지고 잘 닫고 오픈하기 쉽게끔 되어 있고, 요게 아머2도 그랬고 요즘 좀 트렌드가 돼가는 것 같아요. 옛날 거는 좀 돌려면 계속 헛돌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잘 설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제가 쓰면서 특이한 점은 이 스콘킹 하는 부분이에요. 스콘킹 하는 부분이 살짝 이렇게 가로져 있죠. 코일이 올라오면 딱 안착돼 가지고 걸리지 않게끔 돼 있어요. 해서 좀 위험성이라든지 코일 빌드할 때 수월하게끔 되어 있고, 우선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스콘킹을 하면은 코일로 바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원래는 솜 양쪽 밑으로 깔리지 않습니까? 스콘킹을 하면 이쪽으로 나오든 이쪽으로 나오든 해서 솜이 깔려서 빨아 올리는 구조인데, 이건 코일로 바로 적셔주기 때문에 주스벨이 조금 얇은 편이지만 스콘킹만 찾아주면은 웨트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맛있게 베이핑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굉장히 장점으로 다가왔고, 우선 이거는 듀얼 비드용 덱이 아닙니다. 듀얼 비드 하려면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구조상 문제 때문에 사실 듀얼은 어렵고요. 듀얼은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이 디플렉터가 생겼습니다. 이거를 스핏백 디플렉터라고 하는데, 스핏백이 뭐냐면은 무화기가 도로 뱉어내는 액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무화기가 파열되면서 튀거나 아니면 오버 스콘킹이 돼서 빨려 올라오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코일 바로 위로 안착이 되죠. 코일을 너무 높게 이렇게 막 어거지로 올리지 않는 이상 여기 닿진 않아요. 디플렉터랑 탑캡 체질은 피크고 내일 온도는 1000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때문에 코일이 조금 다소 가깝더라 하더라도 디플렉터가 높거나 변형이 오는 현상은 없다고 얘기 전해 들었고, 저도 지금 일주일 쓰면서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디플렉터의 한 가지 더 특이한 역할은요, 역할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에어홀을 통해서 코일을 때려주고 디플렉터가 막아주기 때문에 살짝 모여있다가 올라오는 에어플로우를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맛이 굉장히 좋아요. 뭐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살짝 드라이한 맛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지금 연초, 과일 그리고 디저트까지 먹어봤는데, 연초랑 디저트가 굉장히 맛이 드라이가 맛있더라고요. 너무 과하게 달지도 않고 해서 전 이걸 아주 크게 장점 플러스 점수를 가산점 많이 주고 싶고요. 탑캡은 닫았을 때 디플렉터랑 공간이 남지 않기 때문에 와류 현상이 생겨서 결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쓰시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 부분 중 하나는 에어홀이에요. 이 무화기는 에어홀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에어홀이 한 개밖에 없고 에어홀 사이즈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르슈라든지
조금 빡빡한 드리퍼들이랑 흡압을 비교해도 오히려 더 빡빡해요. 풀 개방을 해도 상당히 빡빡한 편이고, 좀 쫀쫀한 흡압을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겠지만은 많이 널널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호를 안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신에 아주 큰 장점이 뭐냐면은 이게 스크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약간 스마일 편에 좀 귀엽네요, 맞죠? 일단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꽉 닫으면은 공기가 전혀 안 들어오고 살짝 요만큼만 열어두면 입호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배려심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이고요. 드립팁은 처음 받으시게 되면은 살짝 빡빡합니다. 보시면은 고무 오링이 좀 도톰하고 쫀쫀해요 해서 처음에 꼽으시면 살짝 이렇게 유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액상을 묻히고 이렇게 좀 많이 돌리니까 좀 괜찮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한번 베이핑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빌드를 한번 해봤고요. 빌드는 3mm 가이드봉에 클랩턴 와이어 지금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일이랑 스컹킹 핀이랑 바로 위에 있기 위치하기 때문에 스컹크를 하면은 주스가 바로 올라와서 코일부터 적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적시는 속도도 상당히 빠르겠죠. 우선 핫스팟부터 잡고요. 핫스팟은 잡혀있네요. 핫스팟은 잡혔고 솜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솜을 보통 뭐 쓰시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코겐도 씁니다. 제가 원래 솜 드리퍼가 주력이 아니라서 지금 솜을 사실 많이 쓰진 않아요. 많이 쓰진 않고 솜 양 조절할 때 저는 이렇게 위에 덮었을 때 코일보다 살짝 더 많게 합니다. 어차피 요거는 액상이 들어가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안하고 빡빡하게끔 만듭니다. 끄트머리 잡고 당겨서 빡빡하죠. 살짝 양쪽으로 당겨주고 잠궈 정리하면 끝입니다. 요 SBA 드리퍼는 솜을 많이 주면 안 돼요. 많이 주게 되면은 코일 밑으로 솜이 깔리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딱 코일이란다. 제가 솜이 되게 들어가게끔만 해주시면은 아주 문제없이 스무스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빌드 솜을 오랜만에 쓰니까 좀 어색하네요. 어색하죠. 그래서 스컹킹 한번 해볼게요. 스컹킹은 밑에서 한번 보시죠. 밑에서 보시면은 바로 올라오죠. 코일로 젖는 걸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코일이 먼저 젖혀집니다. 코일 안에는 이미 젖었거든요. 오히려 겉에 쪽이 늦게 젖어지죠. 그죠? 이게 장점이 아주 많은 무역이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우선 스컹킹을 이렇게 바로 코일부터 먼저 젖혀준다는 것부터가 저는 굉장히 참신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다른 무역인 이런 걸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참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디플렉터 있는 것도 신기하고. 파이어 한번 해볼게요. 배터리는 비실비실하네요. 그죠? 보시면은 연기가 요쪽 하나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만약 이쪽에서 디플렉터를 막아버리면은 그게 조금 갇혀있다가 올라오면서 좀 모이는 역할을 좀 하겠죠. 체인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베이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파이어 잘 되죠? 그러면 디플렉터랑 탑겟은 체결을 한 상태에서 에어홀 조절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마일 에어홀 있는 부분이 디플렉터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코일로 향하게 하면은 어렵지 않게 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맛을 보면은 싱글치고 퍼포먼스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 에어홀이 조금 작은 게 흠이라면 흠일 것 같아요.
에어홀이 너무 작아가지고 흡압이 상당히 빡빡한 편이고 지금 저는 풀 개방을 해갖고 씁니다. 에어홀을 풀 개방을 해서 쓰는데도 흡압이 소리 들어보시면은 상당히 빡빡해요. 제가 지금 디저트류 액상을 먹고 있는데 원래 이게 조금 많이 달거든요. 근데 확실히 맛을 모아주긴 하는데 뭔가 좀 드라이한 맛이 나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확실한 거는 맛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맛이 상당히 진하고 괜찮습니다. 진한데 드라이하다는 게 말이 좀 안 되긴 하는데 저는 지금 이걸 일주일 정도 쓰면서 연초 계열 그리고 디저트 계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드리퍼 중에 맛 점수 기준으로 따졌을 때 10점 만점에 9점은 주고 싶어요. 맛도 상당하고 결로도 없고 스피드백도 없고 그리고 스컹킹 아까 말씀드린 스컹킹 부분이 너무 좋아요. 다른 거는 거의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스컹킹 하는 부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요소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그걸 빼고 저는 이 드리퍼를 최근 들어서 드리퍼를 처음 칭찬하는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로 만족 중이고 우선 가격은 RRP가 150유로입니다. 150유로 그러니까 하나로 약 2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구입 방법은 SV 그룹, 페이스북 그룹에서 리스트 타시는 건데 SV 그룹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공개 그룹이고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SV 오너여야 하고 SV 오너지만 오너라도 바우처 그러니까 보증이 있는 3명이 필요해요. 3명이 해서 저도 지금 SVA 기계만 2대가 있는데 그래도 SVA 그룹을 가입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안 하고 있어요. 상당히 건방진 것 같기도 하고 좀 짜증나가지고 그냥 안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이 에티를 구하시려면은 리스트를 타시거나 중고로 사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시세는 정해진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조금 플리퍼들한테 사시게 되면은 약 200유로 정도에서 뭐 최악의 경우 250유로까지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SV를 모으는 외국인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이번에 이거를 3개를 샀더라고요. 3개를 사가지고 하나를 저한테 팔았습니다. 저는 RRP 플러스 shipping해서 180유로에 구매를 했고요. 저는 요 드리퍼를 만약 이 2017년도였다면 2017년도 최고의 드리퍼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도에는 조금 더 다양한 무화기들이 나올 거고 조금 더 다양한 구조의 특징들이 있는 기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성능 저는 만족해요. 무화기가 20만원이라면 싼 가격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은 나르다 같은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하이핑이 많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르다를 제가 원본도 써보고 제 건 아니었지만은 클론은 가지고 있고 하지만 물론 맛도 괜찮고 예쁘긴 하지만은 나르다 같은 경우는 지금 시리얼 넘버가 들어간 거는 500불 이상도 합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뭐 400불, 450불, 500불까지 거래된 걸 봤고요. 일단 물량이 없기 때문에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클론을 구하시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요 에티 관련해서 조금 커뮤니티 사람들끼리 다투는 걸 봤어요. 제가 비싸고 구하기 힘들고 근데 생긴 게 너무 이상하다, 너무 멋같이 생겼다 라고 얘기하고 디플렉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피크 재질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이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의가 없는데 피크 인슐레이터가 꼭 필요했느냐라는 말을 꼭 하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무조건 필요했다, 잘 설계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모아줘가지고 올려오는 맛도 있고 우선 스피드백이 진짜 제로예요. 제로. 그 부분 너무 칭찬해주고 싶고 만약 한 가지 개선점이 있다면은 에어홀을 조금 더 크게 혹은 2개로 만들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은 합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를 만들었을 때는
최대한 닿더라도 양쪽 방향이기 때문에 흡압이 좀 더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 이 포흡은 불가능할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페이스북 그룹 좌표는 제가 찍어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린 대로 비밀 그룹이 돼야 찍어드릴 수는 없고요. 요거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사진이랑 뭐 그런 것들은 찾아보시면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유튜버 마이크 베입스 씨가 찍어놓은 영상을 보셔도 참고를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초보이기 때문에 뭐 언급을 안 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좀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어떤 빌드가 괜찮냐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화기마다 좀 맞는 빌드가 따로 있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22게이지, 24게이지, 26게이지 패럴렐도 써봤는데 단일보다는 특수 코일이 더 낫다는 결론을 냈어요.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특수 코일을 원래 안 씁니다. 전혀 안 쓰는데 왜 그러냐면은 단일로 감았을 때 이 되게 간격 같은 거를 감안을 하면요 기화가 그만큼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디플렉트를 모아줘서 끌어올려주는 그런 특징을 잡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일로 쓸 수는 있지만 단일보다는 클랩턴이라든지 특수 코일을 쓰는 것들이 조금 더 맛을 좋게 끌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가능한 빨리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